근데 이것도 숨겨진 비밀의 열쇠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억 1,000이라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 당황하죠. 그 당시엔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패망의 원인은, 거품의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았으면 됐어. 근데 이놈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자기 수준보다 거품 이빠이 껴서 전세금 올려놓으니까 갭 투자, 부동산 가격 상승 이쪽으로 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저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이 있다고 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 없애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없애줄 일이 없죠. 왜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현재 큰 등치 같은 기업들이 절대 포기할 일 없죠. 목숨 걸고 사수하겠죠. 이자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야. 그런데 이것도 제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재 관점에서 보면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관점이에요. 그걸 뭘 없애긴. 있는데 뭐 내가 없앤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 없어집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그걸 가지고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가면 답이 없고요. 현재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최대한 활용하셔야 될 일이.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요. 그럼 이제 2천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 사무실로 갑니다.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이게 딱 앉았어요. 그 손님 제 옆에 앉고, 저 여기 앉고, 그 사장님 그 자기 책상에 앉으시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2천 어떻게 구할 데 없어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돈도 없는데 걱정만 하실 거고, 지금도 2천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더 큰 돈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고 집을 9천짜리 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9천짜리 맞춰서 가시던지 했더니, 9천짜리 눈에 들어와? 여러분 그 견물생심이라고 알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매물을 보여주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 견물생심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얘는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지금 이 주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원하게 올해 신상으로 나온 예쁜 원피스를 사러 가고 싶어요. 원피스. 그 1,000하나로 되어 있는 원피스 알죠? 1,000하나로. 원피스를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 여성복 매장에 딱 내렸더니 에스컬레이터 앞에 쫙 이렇게 그 유명한 옷 브랜드 매장들이 쫙 있고, 쇼 윈도우에 다 이렇게 원피스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쁘더라고. 그래서 입어봤는데, 그럭그럭 마음에 들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매장으로 들어가서 입어본 그 옷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한 바퀴 더 둘러보겠습니까? 그래,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이미 여러분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교하고 싶죠? 비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장에서 입어봤어? 그래,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이거 하나 보고, 이거 입어보고 바로 여기서 결정하기는 아쉽지? 비교해보고 싶어? 그래서 옆에 있는 매장으로 가. 그럼 매장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럼 매장에 있는 직원이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예, 다녀오세요. 속으로는 저 새끼가 그럼 입어보지라도 말지.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귀찮게 말이야.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런 생각도 들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자, 옆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쇼 윈도우에 있는 원피스가 조명 탓인지 색깔이 예술이더라고. 그래서 비싸겠지? 나 예산이 90만 원인데
90만 원은 너무 비싼가? 9만 원인데. 네. 9만 원인데. 갔어. 두 번째 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딱 입어봤는데 핏이 예술이야. 처녀대로 돌아간 것 같아, 몸매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고 싶죠. 그죠? 비교는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11만 원이래. 너무 싼가? 네, 110만 원이래요. 예산은 얼마였다고? 90만 원. 마음에 쏙 드는 건 얼마였다고요? 11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던 90만 원.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110만 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다 후자야. 이게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다 후자라고. 사람은요,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쉬워도요, 내려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주는 게 똑같이 영향이 돼요. 40평대 살던 사람이 30평대 이사 가면요, 감옥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40평대 사는 사람이 20평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이해돼요?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반포에 너 돈 생기면 어디 살고 싶니? 그 아파트. 반포, 뭐죠? 반포 아이파크요? 아크로 리버파크. 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살던 사람이 딴 데 못 가요. 똑같아. 그거 집 봤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지 딴 데 못 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네.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할 방법이 없으면 내려가야죠. 그래서 대출 막았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대출 막은 거 아니에요. 만약 대출 풀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겠지. 그죠? 이런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원피스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세, 부동산으로 얘기가 그대로 넘어와서 전세 보증금은요, 심지어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커도 부담은 돼도 리스크는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돌려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안절부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봐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걱정만 하시고 2천이란 돈은 없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이거 전세 매물이 귀에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오늘 계약을 못 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친구들한테 전화해봐요. 가까운 분들. 자, 오늘 우리 하나 또 물어봅시다.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래서 2천 빌려달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얘다 여기 있다? 해요? 잘 봐봐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얘기가 똑같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친구가 나랑 완전 막역한 사이예요. 2천 정도 내가 띄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줄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 반면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거예요. 물건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살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살까요? 이게 관건이야.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보시고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삽니다. 왜요? 아는 사람한테 사면 클레임을 못 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유사한 논리라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모르는 사람한테 샀어.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한테 차 한 대 뽑았어. 근데 차에 스크래치가 있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차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아는 사람한테 샀어. 차에 스크래치 있어. 뭐라 그럴 거야? 야, 그거 안 돼. 내가 칠해주면 안 되겠니? 뭐라 할 것 같아? 그래, 칠해줘.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이런 거하고. 네. 자,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봤다. 돈 있니? 나 좀 급하게 2천 필요한데 당장은 아니고 한 달 뒤에 집을 계약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서 생기면 줄게. 안 생기면
좀 더 빌려주고 생길 때까지. 나 연봉은 많이 받는 거 알잖아. 빌려줄까요, 선뜻? 못 빌렸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흔쾌히 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친구 농사를 잘 진 거죠. 친구 농사를 잘 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있냐? 제가 2천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사업의 경험상 전 또 뭘 느끼냐면 1,000단위하고 억 단위 또 다르더라고. 또 다르더라고. 제가 사업 망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와. 네. 자, 어찌됐든 그분은 못 빌립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 앉아가지고 들락날락 문 앞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핸드폰 뒤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뭐 혹시 회사에서 빌려주는 게 있나 뭐 알아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확정이 되면 계약하고 가서 맞춰서 잔금 치면 되니까. 근데 성격이 꼼꼼해서 다행인 거는 저질러 놓고 메꾸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여성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중개하기가 쉬운 게 일단 찍어 놓고 보죠. 네. 농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어느 정도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근데 30분 좀 더 지났나?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조 사장, 네? 그 손님이 그 계약하는데 2천 모자른다 그러는데 조 사장이 빌려줘요. 네? 저한테 빌려주래요. 제 손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솔직히 제가 그 손님 언제 봤다고 그죠? 그 손님 언제 봤다고 2천 빌려달라니까 2천을 빌려줘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돈은 있었을까? 저한테? 2천? 없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 저 2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제가 돈이 다 딴 데 묶여 있어가지고 한 달 내에는 회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진실이다 거짓이다? 제가 한 얘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잘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손님들이랑 만났을 때 이 손님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생기셔야 돼요. 그런 안목들이 생겨야 돼. 왜 그러냐면 중개업소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한 번도 못 들어본 듯 본 엄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엄한 이상한 얘기들을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부여를 합니다. 믿게끔. 그리고 나서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엮이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할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상한 경로에 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남자 대표님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배폭 좀 큰 여자 대표님들도 거기에 똑같이 묶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천 없죠. 그래서 딴 데 묶여있긴 뭘 묶여있어. 개뿔 아무것도 없지. 아, 그리고 참 그 좋은 차, 무슨 뭐 좋은 집,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네. 손님들이 진짜 돈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장 갖고 와봐. 네. 그거 이유는 없어요. 네, 다 거짓말이야. 다 못 믿는 거예요. 아, 당장 계약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 그게 진짜인 거지. 뭐 어쩌고저쩌고 토달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빌려드려도 될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빌려주시려고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럼 내가 빌려줄게. 그러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한테 오늘 계약하시고요. 가서 2천 빌려보세요. 혹시 안 되면 내가 빌려줄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자가 그 은행 이자가 7%였어요. 은행 이자가. 그 이자는 일부예요. 사채 이자가 일부였어. 가까운 사람끼리 사채 이자가. 네. 그래서 이자는 일부예요. 나중에 돈 생기면 중도 상환수수료 이런 거 안 받으니까 그냥 갚아요. 연봉 뭐 들어보니까 연봉 잘 받는다며. L 뭐 회사 다니신다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계약할까요? 그러더니 계약했어. 그리고 계약서 들고 사무실에 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저한테 뭐였어요? 첫 계약. 저한테 첫 계약. 내가 손님을 대고 오래된 부동산이 물건을 대고 체결된 첫 계약.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그럼 첫 계약이니까 기분 되게 좋아해죠. 순간이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왜 기분 안 좋았을까요? 왜 안 좋았을까? 나는 그거에서 매수자한테 중개보수 받고 끝났죠. 근데 그 사장님은 임대인한테 중개보수 받고 일부 이자도 받고 엄청나게 돈이 많으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굴리는 돈이 한 6억 정도 된대요. 현금으로 굴리시는 분, 굴리는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인 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깜짝 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건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매매는 한번 해봅시다. 네.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